네, 아, 저기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그, 두 개 과제에 대해서 교육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일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2부 교육정책 지원 및 현장 개선의 1분과 교육정책 지원에 대해서 관련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들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저희 뭐 오전에 사실 그 아이들이 저희가 그 계획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그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에서 한 학년이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해된 어떤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 이승미 연구 책임자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에 발표를 해주시고 혹시 올라오는 질의가 있으면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평가원의 이승미입니다. 지금 발표드릴 연구는요,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은 그 작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 이수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논의가 된다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정도의 학습 수준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도 궁금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고등학교에서의 원활한 교과 선택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탐색하였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1년 동안 진행되었고 국어, 수학, 영어를 예시로 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어떠한 이수 기준을 다 마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고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고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양해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되는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교육에 대해서 초중학교에서는 특히 이것을 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학생에게 주는 어떠한 기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교육과정 기준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뭐 특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교 입학 기준이라는 것들도 학교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는 별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체 출석의 3분의 2만 출석을 하면 대부분 진급 진학에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소홀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 유학이 급증한다던가 아니면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퇴를 계속한다던가 하는 문제들도 지금 현재 물론 일부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 또는 이러한 그런 절차들이 나의 미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별로 나는 이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좀 더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공교육 진학과 관련하여서 지금 현재는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진입할 때의 그 기준이 굉장히 불명료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조기 졸업위원회를 열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평가에는 어떤 문항들을 출제할 것이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출제할 것이며 그것의 통과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학년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그 기준도 다르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학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학교의 유형에서 그 지역으로 공교육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요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서 선생님들께 학교에 얼만큼의 자율성을 원하십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교과군의 수업 실수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중에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국가교육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선택적으로 또는 지역이나 학교의 색깔을 잘 반영해서 다양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불명료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시수 증감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을 잘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는 장면을 공교육에 대한 초중학교 이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참여 소홀 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공교육으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진학하고 관련돼서 규정이 불명료하고 자치 대비 자치와 관련해서 교육자치가 앞으로 확장될 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력 저하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질 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유학 및 사교육 참여 등을 위한 의도적인 학교 교육의 소홀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국가교육과정은 이를 준수해야 할 주체를 학교 또는 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공교육의 혜택자로서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교육으로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설정해서 공교육의 책무성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권리이자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의무로서 학생들이 이 정도는 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하려고 본 연구를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 등을 규정하고 분석했으며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적용 실태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을 담아서 또 그 어떠한 요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히 그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 수학, 영어과의 관점에서 교과는 여기에서는 본 연구는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교육과정 이수 기준안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합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번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크게 3번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3가지 주제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의 틀을 정립했고요. 두 번째는 그 총론의 관점에서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 및 적용 방안에 대해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에는 교육과정 총론 전공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그리고 10개 교과, 초중학교의 모든 10개의 교과에 계시는 교과 교육과정 전공자분들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3차에서는 교과별로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연구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마다 디스커션 그룹을 운영해서 그것이 현장의 요구와 적합한지, 이것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서는 장학사,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총 7,5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그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실천 가능한 일인지 등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얘기하는 성취 기준이 성립됐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스탠다드 운동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 이수라는 용어를 당시에 미국에서 사용하면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한 그러한 그 시작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수라고 하는 것을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초점을 두어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조치로까지는 제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전출입에 따라서 특정 교과목 미이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중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재이수가 필요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중점 선결 요건으로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연령주의입니다. 이거 연령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해당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연령대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 6세가 되면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6년이라는 세월을 초등학교에서 보내게 되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그 교육의 경험을 충실히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졸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령주의에 해당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득주의가 있습니다. 취득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엄격한 유급제를 두어서 학생들이 몇 년을 거기에서 공부했느냐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그 단계를 충실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면 졸업 이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령주의하고 취득주의의 극단적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어느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령주의에 있었는데 이것을 취득주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냐의 문제와 더불어서 가능하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것들이 더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정주의 관점을 좀 더 제시하여서 연령주의를 유지하되 보정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거에 대한 보정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적용 사례가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스페인이 유급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취득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영국,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연령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관련하여서 학업 성취도 평가라던가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그 학교급별로 졸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을 쳐서 학생들에게 졸업과 이수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교육과정에 제시하는 성취 기준이 아무리 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하여서 누적적인 학습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없다. 특히 이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학교에서 또한 외국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년에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아이들이 입학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서의 교과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보정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학교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만든 어떤 커다란 그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입니다.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그 단계에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 갔을 때 굉장히 배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글 해독의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학생들이 1학년에서 한글을 해독하지 못한 학생들은 심지어 3학년, 4학년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5, 6학년에 가서도 한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학생이 정말로 적기에 교과 교육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1학년에서는 한글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열성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그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다음 시기에 공부를 하기 어려운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후에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 내용 이수 기준과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출석률입니다. 이 출석률과 관련하여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중학교 학생들은 출석률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에서도 특수 중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1교시에만 수업을 참여하고 이후에는 조퇴하고 사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속이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공교육은 단순히 내가 졸업증을 가지고 다음 쪽으로 가면 되는 연령주의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교육은 사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또 존재하는 한편 또 다른 학생들은 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목적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졸업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 의식이라는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오히려 아까와는 반대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서 학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되고 있고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지만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현재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출석률, 연간 출석률의 3분의 2선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교과별 시수의 3분의 2선으로 옮기는 그러한 방안 등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교육 내용 이수 기준과 그 다음에 출석률 두 가지로 제시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점검 시기 및 미이수시 후속 조치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정주의라면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과 교육 시간에는 정상적인 교과 교육 과정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거의 수업이 끝나는 무렵 3분의 2선이 지난 후에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서 정말 다음 학기에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수행해야 하는, 꼭 익혀야 하는 그러한 성취 기준들을 핵심적으로 선정해 내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1차는 선생님이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수 점검 평가를 실시해서 보정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그 부분 그 선정해내고 그 해당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학기 학년군의 마무리 시점에서 보정 교육을 완료하는 그런 흐름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이때 그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의 양이 너무 많으면 결코 그 학기 학년군의 마무리 시점에서 보정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그 교과별로 성취 기준 하나 또는 많더라도 정말 그 단계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핵심적인 것으로 정말 그 핵심적인 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 교과별로 어떻게 교육 내용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스텝 1, 2, 3의 과정을 거쳐서 직접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별 전문가를 모아서 전문가 협의회와 델파일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응답자의 50% 이상 또는 19학년 모든 성취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과별 전문가, 물론 모든 영역 해당 교과의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을 교수와 교사 등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델파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용 타당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뽑아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성취 기준들을 다 모두 17개 시도의 초중학교 학교 규모별로 3% 무선 표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학년별로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수 기준 하나하나 선정된 성취 기준이 그 해당 학기나 학년군에서 정말로 배워야만 다음 학년군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출해낸 것이 국어과에서는 총 133개의 초중학교 성취 기준 중에서 18개, 수학과에서는 189개 중에서 67개, 영어과에서는 79개 중에서 14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과마다 조금은 편차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도 그 교과별로 어떤 계열성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취 기준의 양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전문가 협의회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3%에서 한 30% 정도까지의 최소량의 성취 기준을 선정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이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서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으로 후속적으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공교육이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국가, 시도, 학교 수준에 있어서 대강화의 측면이라던가 지역화, 자율화의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성취평가제, 그 다음에 현행평가 도구인 학업성취도 평가나 기초학력 평가 등과의 관계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제어는 이와 같은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법규의 재개정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연령주의를 보정주의로 개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 이수, 졸업에 대한 수료나 졸업에 대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별표 4로 초중학교 졸업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보정주의와 관련하여서 그러면 이 보정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서 실질적인 사례를 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공교육에 편입학하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과 같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과 수업을 이수한 후에 이수가 소홀히 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보정교육의 역할로서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외 사례도 본 보고서에는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호주의 NSW 주에서는 로사라고 하는 학업 성취 증명서를 중학교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K로사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한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국가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격 요건을 주는 방안으로도 K로사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법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하고 수학, 영어과를 예시로 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교육과정 이수 기준으로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측면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관련하여서 교과별로 어떠한 교과는 학기별로 이수 기준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과의 경우에는 다른 교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학년 군별로 이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등 교과마다 다양한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과의 특성 등을 종합해서 이수해야 하는 시기 등이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것이 교육 과정 이수 기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교육 내용 이수 기준하고 출석률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석률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이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측면에서도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정규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석률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안으로서 적용 범위를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내용 이수 기준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기준인데요. 저희가 설문지에서 현장 선생님들께 여쭤본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 영역에 9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질문은 사실 이건 선행 연구와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명료하여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속 연구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은행을 구축하고 온라인 자동화 채점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보정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인적 자원 및 관련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연구에서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그 활용 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국어, 수학, 영어에서 선정된 그 교육 내용 이수 기준과 더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이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아이들이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문항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 문항을 수록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염려된다라고 하셨을 때 수업이 다 끝나는 지금 현재 이제 12월인데요.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학년도의 수업이 적절히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보정교육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학년의 교육과정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보정주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낙인 효과입니다. 아이들이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걸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두려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염려가 많으십니다. 관련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학교의 하나로서 지금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은 선행교육법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선행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에게 그 학기 또는 지난 학기의 교육 내용을 못 받은 학생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공교육의 책무성의 일환으로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권리로서 또 의무로서 가져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성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고 또한 개선되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